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두 번째 오셨습니다. 네.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지난번에는 황금열쇠 다섯 네. 가지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월간 전망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면 안 돼, 12월 산타의 차별. 네. 네, 11월장 좋았습니다. FMC 회의 이후에 그리고 또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네네네. 12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주춤주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춤거리는 모습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을 모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종목이 다 잘 가는 게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요. 산타의 차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적인 시세가 12월 어디서 보이세요? 일단은 질문하신 거에서 차근차근 되짚어 보게 되면 네.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을 모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올라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제가 말씀드리려면은 그 12월 달 이후 시장이 조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보면 아시겠지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바톤, 다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을 이끌 만한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달 FOMC 이게 동결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좀 시장 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10월 달에 이미 참을 이미 다 예측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매파 인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동결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빌 에커머니라는 사람이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걸 베팅했는데 거기에 청산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매도 청산이 그죠. 있었죠. 그런 청산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들이 또 채권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1월 달 동결, 12월 달 동결. 호재가 다 반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FOMC 말고 호재가 뭐가 있지? 시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정체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는 종목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나쁘지 않은데 박탈감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가는 종목만 가는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100% 넘게 갔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STO 우리가 방송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갤럭시 SM, 서울옥션 같은 것들 100%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인데 이런 현상이 빨리 끝날 것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땐 12월 달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는 시장 전체적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처럼 선택적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2월 들어서 네.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쪽이 또 있습니다. 바로 네네. 12월에 이제 산타의 축복을 받은 쪽은 네. 비트코인. 네. 독일 낙스지수 이번 주 또 역대 네. 최고치 경신, 인도 증시, 또 우선주의 랠리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다른 테마 말고는 우선주의 강세 이것도 좀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네네.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걸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거 기억나시죠? 우선주 강했던 게 이번 말고 또 최근에 있었잖아요. 가장 최근 뭐 코로나 때. 원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게 왜 드리냐면은 네. 예전에는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게 시장의 약세 전환 신호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들이 막 바뀐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소위 갈아엎는다 그러죠? 이걸 한 게 좀 상당히 많은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우선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시장 약세 신호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우선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강세 신호가 똑같이 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시장 약세 신호가 이제 누가 바뀌었냐면은 스펙 관련주들. 시장의 약세 신호는 이제는 우선주가 아니라 스펙 관련주라고요. 네네네. 네. 시장을 보니까 우선주는 또 네. 배당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 네. 매력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처럼 막 10%, 11%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10% 있습니다. 그런가요? 있어요. 증권주 우선주? 그죠. 그런 것 논의를 하고요. 그런 거 논의를 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모 장관 테마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이런 것들 강세 보이게 되면서 그 연쇄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우선주가 전체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테마가 하도 득세하니까 우선주도 테마 성격으로 같이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시장에서 그런 현상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주가 아시겠지만 유통주가 작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강할 때는 이게 상당히 그 유통수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이게 반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참 이게 우선주 얘기할 때마다 부산에는 제 후배가 자꾸 소환이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상패가 되는데 삼성용 우선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코로나 때 하던 얘기가 형님 저는 주식이 제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연락을 했거든요. 1년 뒤에 다시 이제 물어봤거든요. 다시는 주식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쫓는, 물론 모르겠어요. 투자라는 것들이 물론 이렇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너무 그쪽에 매몰돼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저는 주식시장이 참 그 자산 형성에선 좋은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작용으로 가게 될까봐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주위에 종목 추천해달라는 되게 많거든요. 안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려도 대응이 안 돼요.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2,500포인트에 놓여 있는 이 우리 주식시장 내년에 이제 또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1분기 효과가 제일 또 네네. 강렬하고 가장 주목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효과를 앞두고 12월 올해 2023년 12월 네. 투자하기 적기인지 그 의견 궁금하고요. 네네. 또 12월에 월간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망해 주시죠. 일단은 12월 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방송 서두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산타랠리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서 계속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시장이 나쁘지 않고 개별 종목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 전 이게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근데 2차 전지는 공매도가 또 더 늘었대요. 그렇죠. 근데 그 공매도 성격이 대차인지 순수하게 공매도 거래인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기관이 있지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전산이라서. 근데 바이오나 게임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네네. 있습니다. 바이오는 모건스탠 쪽에서 내년에 유망 섹터로 픽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담 말씀드리면은 그 시장 지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골드만삭스보다는 이제 모건스탠리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시면 모건스탠리 해가지고 2,600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올해 3월달인가 6월달에 하반기에 모건스탠리가 전망을 했는데 2,600포인트 얘기를 했거든요. 2,600포인트. 고점이. 네.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골드만삭스보다는 모건스탠리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건 네. 참고하세요. 얘기가 좀 세버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는 픽이 된 상황이고, 게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이제 NFT라든지 자체적으로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저는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STO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게임주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위메이드 그룹주, 네오에이지 홀딩스, 컴퓨터스 홀딩스, 다날. 이 회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도 다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NFT라든지 자체적으로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시간차를 두고 지금 STO가 부각이 되고 가상화폐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할 거야? 당연히 NFT가 올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러나 차트를 한번 넓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컴퓨터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차트를 넓히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한 내미는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임주들 한번 저는 보시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NFT 관련주는 네네. 저는 서울옥션 생각나는데 네네. 다른 것도 있나요? 서울옥션은 NFT도 포함이 되고 저는 STO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TO 시장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수수료 싸움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가상화폐가 붐을 일어나게 되면서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느냐.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이익률이 88%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돈 벌라고 또 어디다가 투자를 했느냐? 결국 강남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대한민국은 부동산인가 봐요. 가상화폐도 돈을 벌어서 뭐 가상화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강남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탑인 것 같고,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팩트예요.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여튼 돈 벌어가지고 강남 쪽에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STO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봐야 되거든요.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누가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가상화폐, 죄송합니다. STO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이게 소유권이냐, 수익 청구권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알고 STO 투자도 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뮤직하우 같은 경우 저작권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작권 소유권이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되는 그 수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청구권을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뭐 배당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부동산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유권 따로 배당권 따로 있네요. 그게 STO 아니라 거래에서는. 지금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수익 그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수익 네. 청구권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배당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음원 수익이 발생됐을 때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결국 부동산 시장이 붐이 일어날 때는 이게 아시겠지만 임대 수익보다는 매매 차익을 보잖아요. 근데 결국 이 STO를 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쪼개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쪽으로 가야 이 미술품이 됐던 최근에 뭐 앤디 월 달러 사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 분명히 미술품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이 조금 크게 와닿을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뭐 매각, 이 미술품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수익을 뭐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TO 같은 경우도 관련주보다는 직투가 차라리 낫다라고 봐지고 직투를 하는데 조건은 하나. 수익 청구권보다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STO가 있다라면 그쪽으로 한번 참여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큰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12월은 올해 12월은 투자하기 적기인가요? 네, 적깁니다. 네.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효과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죄송해요. 제가 얘가 또 3,000%에서 채버려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버렸네요. 1월 효과는, 이거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11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통계를 낸 게 있는데, 1950년 이후에 11월 달이 다 올랐어요. 근데 그 확률이 이번에 또 맞았거든요. 그렇다면은 1월 효과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발생되는 게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근거는 뭐죠? 근거는 통계죠. 확률이죠. 죄송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거시적인 이슈란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챗GPT가 나타날 거라는 거 누구나 예상 못 했거든요. 정말 제가 그게 예측이 된다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과거 데이터, 경험치, 통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부담이 그래도 상반기에 있던 상황에서 그 네네. SBB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막 소화하면서 네, 이제 다시 그렇죠. 금리나 기대감으로 막 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생각보다 더 시장이 좋았다. AI도 더 또 뒷받침을 했었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어쨌든 내년에는 없다는 부분이 네네. 내년 장을 좀 좋게 보는 이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경기가 좀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냐 이러한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장 주요 일정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네. 변수가 가장 중요한 일정일까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개 정도 보시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4개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FOMC. 근데 이거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하고 이제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PC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 부분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점도표 같은 경우에 4.6%에서 5.1%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5.1% 이하가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망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PC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에 2.5%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2.6%로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한 2.5%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금리 동기는 거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전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굳이 긴축을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분위기가 제가 볼 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담을 제가 봤을 땐 파월이 그만큼 통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여담이지만은 이전 연준 의장인 옐런 연준 의장이 저는 저희 뚝심이가 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시장을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파월은 자꾸 시장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연준에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왜 후행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제 말이.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잠시 흥분했네. 죄송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정책하다 보면은 이게 경제재라든지 정치 이슈를 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차차하고 빼고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 실수한 거를 자꾸 되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장이 좀 이끌려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더 혼란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파월이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시장에서는 도리어 혼란이죠.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10월 달까지 보면은 단기채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될지 모르니까 양쪽 다 포지션을 잡게 되면서 한쪽은 해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은 혼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 방향성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시장이 오락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뚝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12월 15일 날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일인데 딱히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당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죄송하게도 눈에 띄는 종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뭐 사마알미늄, 현대일렉트릭, 뭐 KG모빌리티, 영업무역홀딩스, 뭐 덴티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쪽 같은 경우는 SPG, 뭐 강원에이지, 하나기술, 아이센스, 뭐 큐렉소, 루닛, 엠노, 셀바스 AI, 네오이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대일렉트릭 외에는 주가 위치로 봤을 때 행보거나 아니면 하향이거나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어보냐면은 제가 아까 월간 전망에서 공매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종목들이 추세가 좀 괜찮고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을 편입이 되게 되면은 공매도가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걸 장치가 없어요. 그럼 신고가 계속 간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될 만한 이슈인데 아쉽게도 그런 후보군이 아직 뭐 편입되고 난 뒤는 모르겠지만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다. 그게 좀 실망스럽고 그래서 편입이 되고 난 이유를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연말에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확정 이게 지금 논란거리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이 네 개 중에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엔비디아양, HBM3 콜테스트 결과 여부. 저는 요게 돼줘야 신년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주는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상당히 이제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8월 달인가요? 그때 콜테스트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좀 이제 테스트를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애원 수준으로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수율하고 발열 때문에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쪽 한국 방문했을 때도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만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공급처 다변화 이걸 기치를 걸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물론 HBM3가 단독 납품하기로 결정이 이미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공급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수율 문제, 발열 문제를 얼마나 잡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이 결과가 12월 달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년 실적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FOMC, 정기 변경, 주식 양도세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과연 짝이 될 것이냐,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네요.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8만전자, 9만전자 네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 10만전자 10만전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갈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섹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12월에 어떤 섹터 보세요? 12월 달에
12월 달만 제한시켜서 보기에는 12월 달 이후로 좀 생각을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많아요. 뭐 방산, OLED, 반도체, 그리고 엔터, 그리고 전력기기 상당히 좀 많은데 오늘 두 개만 픽을 좀 가져왔거든요. 전력기기까지도 보시네요. 네네. 네. 결국 이제 숫자인 거죠. 그리고 아까 공매도 금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도 그렇고 전부 좀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장과 빵빵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방산하고 엔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시장을 보다 보면은 이게 초기화 될까요?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 이런 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하고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는 엔터라고 봐지다 보니까 오늘 이 두 개를 픽을 좀 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픽을 했죠. 그 방산 쪽을 탑픽주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에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중동 쪽에 이제 수주 다변화 방산 쪽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방산 전시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FA50에 대한 어떤 수주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1월 달인가요? 이제 방산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문제지, 저는 사우디 쪽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거는 과거로 가보게 되면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예멘이 이제 반예멘과 그 후티 반군과 정부군이 이제 아직까지 분쟁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서남부 쪽으로 석유 정제 시설 쪽으로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받은 적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우디가 미국 정부 쪽으로 무기 수출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가 거절했어요. 그렇게 인해 가지고 중국하고 우리 쪽으로 눈을 돌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하고 또 중국이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미사일 체계 쪽으로 수주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엔터 쪽 같은 경우는 하나입니다. 어찌보면 블랙핑크 이슈가 엔터주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해소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방산하고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그 수교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 네네네. 일정이 다음 주에 11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반도체 동맹과 그쵸. 방산 네네. 등에 대한 동맹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강조해 주신 뭐 반도체 그리고 방산 네. 또 엔터까지 뭐 엔터는 역시 내년에 실적 성장 있을 거라고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섹터인데요.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탑픽은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잠시 STO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STO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STO, 가상화폐, NFT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게임주 내에서 이제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죠. 아시겠지만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 그리고 ETF 승인 낙관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폐 좀 이끌고 있고,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주인, 최근에 아직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다날이 그래서 반응이 좀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명 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 관련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예빈증 취득. 중간에 끊길까봐 걱정했는데 다 했네요. 그래서 이 취득을 받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갑 서비스 출시하고 난 이후에 신규 디지털 자산을 추가를 하게 되고 네. 해외 결제 서비스 진출 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와 STO 관련주로 다나를 꼽아주셨고요. 오늘 주가는 2.87% 하락으로 5,0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수 전망은 모건 스탠리 따라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빠르게 찾아보니까 MSCI 한국지수 기준으로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반도체 호조에 따라서 네네. MSCI 한국지수 20% 상승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2,900포인트. 그래서 제가 코스피 네.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현재 2,500선 기준으로 10% 상승은 2,750, 20%의 상승은 3,000포인트입니다. 네네. 네, 2,900 봤다고. 네. 전망 네. 주셨어요. 모건 스탠리,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